전격적으로 인사가 난 것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1년도 채 채우지 않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인사말을 미리 써왔습니다. 저의 미흡한 역량을 생각할 때 너무나 뜻밖이고 또 공정위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감안하면 아쉬움도 없지 않으나 정무직 공무원은 임명권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에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람 중심 경제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물론 예정된 정답은 없습니다.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1, 2년 만에 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경청과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경제 실패를 가져오고도 이 청와대가 기존의 실패된 경제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갑작스러운 발표였습니다만 야권에선 일제히 마이동풍, 이런 마이동풍이 없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사 면면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김재희 변호사님, 어떤 분들이 신임으로 들어왔습니까? 네, 김상조 공정거래 전 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호승 전 기획재정부 네. 차관이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의 어떤 갑작스러운 인사 변동으로 인해서 이거 약간 경질성 인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도 지금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일단 김상조 정책실장을 임명했다라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 정책이 갖고 있는 그런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의 수정 보완을 하겠다라는 청와대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김 실장 같은 경우에는 개혁성과 현실 감각을 두루 갖춘 그런 인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요. 네. 지난 분기 그렇게 경제 성적이 굉장히 저조했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하면서 네. 아쉬워하는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지표를 끌어올리는 것에 본인의 역량을 집중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신임 정책실장이요. 김상조 21일 날, 네. 21일 날 통화 연결음을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로 바꿔서 좀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를 끌어올려 주신 분 누구를 향해서 이거 바꾼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기서의 U는 국민들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혹시 이게 문책성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했는데요. You raise me up. 물론 듣기 좋은 뉴스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경제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 교수님? 네, 1사분기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여러 차례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자꾸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네. 사실상 문책성 인사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김수현 정책실장이 만약 좋은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폈더라면은 굳이 네. 이러한 인사 단행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는 기본적인 경제 틀 속에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경제 정책에 대한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김상조 위원장을 정책실장으로 발탁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그러다 보니 야당 입장에서는 회전문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네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 인사를 중심으로 해나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은 경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의 지점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중에 혁신성장의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하게 된다면 네. 김상조 위원장의 정책실장 임명이 과연 이러한 경제 위기를 살릴 수 있는 주요한 카드인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재벌이나 기업들이 긴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경제 분야를 네. 관찰해 온 보셨죠? 사람으로서 보면은 경질은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그 장관들도 지금 총선을 준비해서 나가야 할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본인도 뭐 총선을 준비할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그 알려지기로는요, 네.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할 때쯤에 이 그 인사를 하겠다라는 게 좀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게 좀 당겨져가지고 전격적으로 된 면은 좀 있습니다. 근데 김상조 위원장을 발탁했다는 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아, 그렇습니까? 개혁의 방향성은 대통령과 같이 가지만 네. 정책의 조합에 있어서는 현실 감각, 속도 조절 이런 것들이 가능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 대기업 그 CEO들 강연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개혁 네. 세력한테는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현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아, 그래서 네.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걸 보면 그동안 상당히 현실감 있게 잘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방향을 유지하는 거에 플러스해서 현실을 감안한 정책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아마 이제 김상조 위원장 하면 과거에 기업 혼내주고 왔다라고 하면서 회의에 참석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대로 된 죽비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희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장 야당에서는 이념 숭배, 편가르기다라고 혹평을 하던데요. 저는 사실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이 이 소득주도 성장이 만병통치약 아니다. 네. 페이스가 너무 빨랐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보자면 네. 속도 조절을 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만 경제라는 게 우리가 심리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디테일을 우리가 조목조목 따지지 않고 김상조라는 이름 세 글자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은 재벌 저격수라는 게 가장 큰 이미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뜩이나 1분기에 우리 GDP가 마이너스 0.4% 기록한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의 투자 관련된 예산이 마이너스 10%. 쉽게 말해서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할 정도로 이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 얼어붙은 심리에 냉각수를 확 뿌리는 더 차갑게 만드는 인사가 아닌가. 네. 이분이 실제적으로 어떤 정책을 실용적으로 펼칠지는 둘째로 치고 이 경제 심리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조금 더 안 좋은 사인을 주는 인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영이 생각만 못하다, 좀 삐그덕거린다는 데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동의하는 시야가 많은데 장하성, 김수현 그리고 김상조까지 뭔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변화의 인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똑같은 인물인데 그 안에서 굳이 찾아봤을 때 디테일이 조금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과연 경질성인지 문책성인지 그 여부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 정권 초기에 그런 드라이브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이다. 그런 느낌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 저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아. 게 저는 정책을 제가 기획재정일을 10수년 하면서 계속해서 네. 봐왔거든요. 근데 김상조 위원장의 정책은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디테일을 그동안 봐오지 않으신 분들이 그냥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네. 거는 국민들이 새롭게 일신해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오히려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